안녕하세요. 중수돌입니다. 오늘은 11월 27일 토요일 오전이고요. 어제 제가 장 마감 방송을 안 해서 오늘 아침에 하는 거고요. 금요일날 오후는 확실히 안 그래도 보시는 분들이 적은데 금요일날은 더 적으신 것 같더라고요. 이제 뭐 주말도 껴있고 하다 보니까 자 어찌됐든 금요일날 코스피는 1.47% 하락 마감하였고 코스닥은 0.96% 하락 마감하였어요. 시장이 어렵죠. 이번에는 또 누 변이에요. 남아공에서 델타 변이보다 더 무서운 누 변이가 나왔다. 그래서 안전자산을 찾기 위해 환율이 상승하고 금이 뭐 올라간다. 뭐 또 그런 내용이죠. 하여튼 별의별 핑계를 다 대서 뭐한다?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다. 왜? 지들 물량을 싸게 받겠다라는 내용이에요. 또 대단하다라는 거 정말. 남아공은 얼마나 안 씻고 뭘 하면 무슨 또 델타 변이가 나왔다가 그냥 뭐 나왔다가 델타 변이 나왔다 이제 또 누냐? 별의별 걸로 다 해먹는다. 아주 그냥 별 주접들을 다 한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코로나로 끝날 거를 뭘 또 한다고 뭐 한다고 주접 싸고 뭐 넣어보고 하여튼 계속 실험을 하니까는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그죠? 애초부터 코로나라는 게 있었던 게 아닌 거고 말 그대로 감기라는 증상에서 그게 좀 더 변이되고 뭐 해서 좀 더 강력한 게 이제 코로나가 된 거예요. 코로 인해서 전염이 된다 뭐 한다. 예전에는 호환마마가 가장 무서웠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치료제가 나오니까 이제 다른 하여튼 말을 말고요. 뭐 그런 얘기 하면 뭐 합니까? 자, 아무튼 지수가 많이 빠져요. 이제는 뉴 변이다. 또 월요일 날이 걱정되는 시장이라는 거죠. 그에 비해서 미국 시장을 보면요. 다우는 나스닥도 어제 많이 빠졌어요. 거의 2%, 3% 정도 하락을 했던 부분인데 그래도 전체적인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요. 요리 보면 아직은 뭐다? 안정적인 흐름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단기. 그리고 그 다음 또 지지받을 수 있는 자리가 뭐 요런 자리가 하나 나타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단기적으로 요런 박스권의 흐름 안에서 얘는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보면 요런 식으로 보면 박스 상단 쳐맞고 박스 지금 중간값에서 딱 지지를 받았고 밑꼬리가 짧긴 하지만 이 자리 지지하면 다시 또 이 35,600포인트 향해서 갈 수 있는 자리를 또 만들어낸다라는 거고 이 자리 깨면 여기에 대한 중간값인 34,000포인트로 내려앉을 수 있다라는 거고 이랬든 저랬든 요 상단의 테두리에서 논다라는 거예요. 다우 그죠? 이것보다 훨씬 좀 나은 건 나스닥 역시 지지받을 수 있는 자리가 분명히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지받고 여기서 지지 못 받으면 그 다음 여기서 지지받으면 되는 거고 못 받으면 그 다음에 이제 요 자리가 나온다라는 거죠. 야 이거 요 자리가 나온다라는 거죠. 14,000원대 이 위가 요런 그림이 나타나는 거고 이해되시죠? 아직도 윗상단에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얘네들은 받아줄 수 있는 자리가 이 뉴 변이에 대해서 한 차례 더 파동 하락의 파동이 나온다 하더라도 요거를 돌릴 수 있는 자리는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왜? 위에 걸리적거리는 게 별로 없으니까 살포시 눌렀다가 하더라도 올라간다. 즉 비트코인만 보더라도 금요일날 출렁였잖아요. 그죠? 근데 이 알파코인 이 알트코인 중에 고점에 있는 애들은 올라왔다가 눌렸을 때 다른 애들이 여기서 이렇게 눌려갖고 여기서 바닥 길 때 얘는 금세 회복하고 고점을 다시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얘네들은 실제적으로 얘네 미국 뭐 남아공이든 어디든 간에 요런 쪽에 훨씬 피해가 심각할 텐데 정작 모든 악재는 한국이 다 받아간다라는 거야. 아시아 시장이.
그나마 코스닥은 낫다. 왜? 제약바이오가 포진돼 있으니까. 이제 또 이 뉴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뭐 백신 혹은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조금은 반등을 할 수 있는 기미를 만든다라는 거죠. 다른 건 또 다 죽어가는데. 이게 참 그지 같다라는 거죠. 전체적으로 다 투자해서 다 같이 가는 시장은 나타나지 않고 맨날 선별적으로 여거 갔다가 저거 갔다가 아주 정신없게 만드는 시장이에요. 까딱하면 물리고 오늘 100만원 벌어도 내일 200만원 물리는 게 이상하지 않은 시장이에요. 그죠? 지수는 잡아놓고 분명히 우리나라 지수도 상단에 있는데 계좌는 하단에 있다라는 거죠. 하단에. 참 신기한 거예요. 재밌는 거고. 요때까지만 하더라도 뭐다? 정상의 시장이었다. 그나마 뭐 5월달부터 실제적으로 공매도가 다시 뭐 원래 암암리에 있었지만 이제 눈으로 보여주게끔 몇몇 종목만 할게 라고 하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다 퍼진 이 시점 이후로 요때까지 정상, 그래 요때까지는 봐줄만, 요 이후부터는 지수가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올라왔다가 여기까지 정상적으로 지수와 계좌가 연동했어요. 했다가 여기서 빠지고 나서 지수는 올라오는데 계좌는 내려앉는다라는 거죠. 대부분의 들고 계시는 분들은 최소 30%에서 40, 한 5%? 이 선일 거예요. 계좌 마이너스 상태가. 꾸준하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단타를 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 대부분 이런 부분, 이게 말도 안 된다라는 거죠. 지수만 잡아놓는 거예요.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훨씬 좋은 흐름을 나타나지만, 이거랑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뭐, 솔직히 이것도 좀 덜 빠졌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실제적으로 계좌는 여기에, 여기. 여기 위치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요렇게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옆으로 움직일 동안, 이게 옆으로 빠진 거예요. 뭐는? 여긴 계좌. 요건 지수. 요런 흐름이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공허한 지수라는 거죠. 비어있는 지수다.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일단은 글쎄 월요일날 무슨 개파락이 나올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코스닥은 여기에 지지할 수 있는 박스권이 하나 남는다라는 거고, 이 박스권을 일단 들어 앉았죠. 그럼 이 중간값 딱 이 자리를 확인했죠. 1000포인트 또 확인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확인하고 뭐 이제 제약바이오 이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이 금요일날 좀 올라서면서 그나마 이 밑꼬리는 달긴 했지만 그닥 좋지는 않다. 즉 이 자리 밑으로 갭이 떨어지면 결국에는 어디? 요 밑에까지 또 확인하러 내려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985포인트 985포인트를 깨고 내려가면 이제 965에서 970포인트 열어놔야 된다. 무조건. 시장의 흐름이 좋지 않다. 양봉을 메꿨죠. 음봉으로. 올린 이유가 없는 거예요. 결국엔. 그러면 한 차례 더 밀 확률이 높아지는 차트의 모양인 거고, 그에 비해서 코스피는 불안하죠. 매달려 있는 거예요 지금. 기존에 하나의 큰 박스를 여기다가 만들어 놨는데 이 박스권 하단을 계속 두드리고 살짝 이탈을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지금. 계속. 그죠?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 지금의 자리 2920포인트 정도, 원래 이 2940포인트에서는 지지를 받을 줄 알았는데 여기 자리 2930포인트까지 일단은 밀린 자리예요. 밀렸다가 밑꼬리를 살짝 달긴 했는데 이 자리 밑으로 갭이 하락이 나오거나 뭐 반등 자체가 2950 위로 못 올라타면 이랬든 저랬든 2900포인트를 또 한 번 확인한다라는 거고, 이 2900포인트에서도 지지를 못하면 결국엔 위에서 찍어 누르는 요 추세 중간값까지 한 번 정도 밀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한 2850포인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2840포인트 나오겠네요. 요런 자리까지는 한 번 더 밀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 안되면. 그죠? 즉, 요 위에서 받으면 밑에서 찍어 누르는 추세 중간값에서 버텨준다라는 거고, 그나마 요 자리도 깨져버리면 밑에서 이거 눌렀던 추세 하단인 2700포인트까지 밀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너무 말도 안 되죠. 지금 계좌도 다들 날릴 텐데 여기서 여기 다 빠지면 결국엔 이 자리의 계좌와 크게 차이가 없는 자리, 아니 사실은 더 빠졌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코스피를 정말 애매하게 흐름을 만들어놔요. 갈 듯 말 듯. 여기서도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위험한 자리에 딱 오면 살포시 쳐 올려놓고, 그리고 이제 좀 살만할까 하면 다시 또 쳐 눌러놓고, 이 지랄을 계속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관점 자체가 뭐다? 고버스에서 나온다. 예전 영상에서 요 자리 나올 때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2,200원 넘어서면 위험하다. 위에 있는 자리까지 열려있다. 그죠? 그리고 나서 다시 눌렸어요. 그러면서 빠질만 하면 다시 세워놓고, 또 빠질만 해갖고 이번에 이제 죽겠다. 2150원 밑으로만 내려가면 안정적이다 라고 했더니 요지라를 만들어 놓고 다시 그냥 4일 동안 쳐 올려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또 구름대 밖으로 또 빠져나왔죠. 그죠? 그럼 또 얘는 이 구름대 위인 2250원 위에서만 버티면 결국엔 2400원대를 또 한 번 확인하러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2400원대를 넘어서면 2600원대까지 또 열려 있습니다. 만약 얘가 2600원대까지 간다면 코스피는 정말 2700선 부근까지 밀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지 같다라는 거죠. 참 시장을 어렵게 너무 만든다. 아우 참 피곤하다. 너무 휘둘린다. 기관답지가 않다. 우리나라 시장은 방어해주는 이 뭐라 그럴까요? 아군이 없어요. 다 적군이에요. 다 도둑놈 새끼들이고. 외로운 싸움을 하니까 당연히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죠? 우리가 예전에 뭐 제국주의나 뭐 할 때 일본에 묶여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의 힘으로 이 일본을 무찌른 게 거진 없어요. 한 번 정도? 그것도 뭐냐 잠시죠 그냥. 그냥 이 큰 테두리 안에서 여기서만 이긴 거죠. 전체적으로 이긴 건 누구 힘? 미국 힘을 빌린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해방이 된 거잖아요 우리가. 이게 자국민 뭐 제살 깎아먹는 얘기긴 하지만 너무한다. 이게 시장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그죠? 자 어찌됐든 요 박스 넘기면 요 박스권이에요 지금. 여기까지는 열어놓을 수 있다. 2,500원까지네요. 요렇게 열어놓을 수 있는 자리인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또 주봉을 보면 이 구름대 하단을 쳐맞고 밀리는 그림을 좀 연출하길 바랬거든요. 여기까지 딱 좋았어요. 그래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어. 그리고 여기서 이제 쳐 눌러야 되는데 뭐다? 구름대 안으로 기어 넣는다는 거죠. 그러면 열린 자리와 밀리는 자리가 남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얘는 솔직히 2,000원을 이탈 안 할 확률이 높은 거예요. 이제는 앞으로. 앞으로. 월봉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하나씩 2평 따먹기를 하고 있는 중인 거죠. 2평 받고 밀리면 5일선에서 지지받고 그 다음에 이제 15일선이든 21선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자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기선 강하게 쳐 눌렀기 때문에 시장의 악재가 터지거나 미국 시장이 정말 주저앉아버리면 미친듯이 이 3,800원, 3,850원까지는 쉽사리 올라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여기는. 그나마 이 자리를 방어할 수 있는 게 2평이라는 거고. 거래가 아직까지는 강하지 않으니까. 이해되시죠? 같은 관점에서 보면 미친듯이 여기서 들어온 거예요. 어디서부터? 동학개미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되고 나서 거래량이 엄청나게 늘었다라는 거예요. 즉 여기에서 엄청나게 처물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자리에서 어떻게든 계속 살려내려고 죽였다 살렸다 죽였다 살렸다 하면서 뭐한다? 물량을 계속 샀다 팔았다 하면 뭐예요? 평단가를 낮춘다라는 거죠. 실을 빠져나오려고 별 지랄을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외놈하고 개관하고. 요 새끼들 때문에 시장이 안 가는 거예요 지금. 특히 금융투자가 많이 쳐샀네요 이 무지리 같은 새끼들. 그죠? 이거 개관이죠 우리나라 개관. 그죠? 이 새끼들도 개새끼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 새끼들도 허구한 날 쳐팔고 있죠. 우리나라 지금 시간별 투자를 보면 이 사모펀드 놈들 새끼들이 허건하게 팔아요. 미친듯이 팔아요. 코스피하고 코스닥만 계속 쳐팔다가 최근에 뭐한다? 사모펀드를 좀 사주면서 이젠 뭐 팔아? 이젠 코스피 팔고 자빠졌어요. 같이 돌아가면서 이 미친 쓰레기 새끼들이 세 마리가 모이니까 시장이 개판이라는 거 아주 그냥. 그죠? 이 새끼들 물량 어느 정도 털기 전까지는 계속 이질을 할 거예요. 이게 시장이 안 가는 거예요. 그나마 여기랑 관계없는 뭐? 코스닥이 그나마 코스피보다 그래서 강한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얘는 가볍기 때문에 이렇게 쳐 올려놓는다 하더라도 코스피로 오고 있다가 요러고 조금씩 올라갈 때 얘는 뭐 한다? 그냥 하루 이틀이면 눌러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올리고 싶으면 쳐 올렸다가 누르고 싶으면 쳐 눌렀다가 부담이 없는 자리다. 그래도 그냥 차트의 개념으로 본다면 좀 더 낫다라는 거 이해되시죠? 코스피는 좀 불안불안해요. 실제적으로. 왜냐면 여기서 여기를 강하게 올린 자리란 말이에요 코스피가. 그죠? 여기서 그나마 위아래 꼬리가 좀 나왔던 자리인 거고 매도세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매물이 그나마 있는 자리인 거예요. 여기는 매물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자리인 거고. 어디까지? 요런 자리까지는 요 봉은 하나 거의 매물이 없는 자리라는 거죠. 그럼 재수 없으면 요 자리를 깨고 내일 앉아버리면 머리가 아프다라는 거예요. 그죠? 주봉상에도 마찬가지의 그림인 거고. 이해되시죠? 이게 부담스러울 수 있는 자리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시장이 정신을 차려야 된다. 정신을 못 차리면 항상 이 모양이다. 뭐 삼성전자를 보더라도 그냥 하루 잠깐 또 뻘짓 해놓고 다시 또 쳐 누르죠. 그죠? 예상했던 바예요. 그냥 얘는 뭐 그냥 예상했던 바예요. 바로 못 간다. 결국엔 이 구름대 안에 지금 가둬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서라도 너는 버텨라. 이 밑으로 빠지면 사람 또 피곤하게 하니까 무조건 이 자리까지 한번 밀린다라고 말씀을 그 선을 그려놓은 이유가 그런 이유겠죠. 그죠? 그렇게라도 버텨라. 다른 놈들 해라. 얘도 좀 가둬놨죠. 여기가 단기 고점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얘는 무조건 단기 고점이다고 여기는. 그러면 밑으로 내려앉는다. 그럼 어디까지? 11만 2천원 부근까지 일단 열려있는 자리다. 이 자리에서 버티느냐 못 버티느냐고. 이 자리에서 못 지키면 결국엔 10만 7천원 부근까지 또 한 차례 밀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코스피가 2,900을 깨고 내려앉아야 된다라는 소리밖에 안 나거든요. 그죠? 눈에 보이는 짓만 하고 자빠진 거예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뭐 가겠냐고. 안 가지. 그죠? 아무튼 시장은 그렇다. 이게 좀 조심을 할 땐 해야 된다. 덜 먹더라도 지금은 이 단기성 재료가 있는 말 그대로 월요일날 이 뉴 변이 바이러스가 하루 정도 더 주접을 떤다면 이 제약바이오 쪽에 그나마 단기적으로 투자할 여력이 있는 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뭐 신규 매수의 관점은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보면 돼요. 확실히 낙폭과대가 나온 애들 말고는 그런 시장의 흐름이다. 이 뉴 변이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분명히 꾸준하게 얘기는 나올 거다. 델타 변이처럼 나오겠지만 시장에서 그렇게 오래 반영하지는 않을 거다.
왜? 지금 시장도 분명히 많이 밀렸다. 갈롬만 갖고 그 갈롬이 눌리고 다른 놈이 올라오면 올라왔지 다 같이 죽지는 않을 거다. 그러면 이 과정으로 인해서 제약바이오가 뭔가 반등하는 기미가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는 모르겠어요. 전체적으로 이 뉴 변이로 인해 제약바이오가 반등하는 기미를 전체적으로 보여줄 거냐. 뭐 죄다 우리도 효과했다, 니네도 효과했다, 검증되지 않는 거죠. 그냥 뉴스로 때리는 거죠. 우리도 효과했고 니네도 효과했고 뭐가 효과했고, 그럼 얘가 갔다가 또 쟤 누르면 쟤가 갔다가 또 그런 시장을 연출할 거냐. 근데 시장이 나아지면서 다 같이 올라가는 게 저는 솔직히 바람이에요. 뭐 다른 거 초 누르면서 걔네가 가는 것보다. 이해되시죠? 아무튼 뭐 시장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종목으로 넘어온다면, 자, 신테카바이오라는 종목이 최근에 수급이 좀 들어왔죠. 뭐 전환사채로 인해서 뭐 자금 마련했다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하루 만에 이걸 다 밀었어요. 올린 자리를 하루 만에 다 밀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망구냐. 그죠? 이게 이 시장의 영향이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 종목은 안 그래도 가벼운데 호가창이 되게 가벼워요. 가벼운데 시장이 그지 같으니까 그냥 밀 때 한 번 밀 때 더 밀어버린다라는 거죠. 여기서 한 차례 밀어놓고 버티는 척 했다가 시장이 영 시원치 않고 갑자기 누 변이 어쩌고 저쩌고 환율은 1200원대 가고 하니까 그냥 한 차례에서 밀어버린 거예요. 지금. 그죠? 이해하기 어려운 시장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뭐다? 올린 자리까지만 보면 되는 거예요. 밑으로 어디? 요 자리죠? 11,300원까지 열어놓을 수는 있다. 이 자리에서 지지하면 이랬든 저랬든 지금의 자리 12,000원 부근까지 무조건 올라온다. 그럼 이 12,000원 위에서 지지 받을 거냐? 이 위에서 지지 받을 거냐? 이 밑에서 버티다가 쳐맞고 다시 눌릴 거냐? 그거는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12,000원 위에서만 지지 받으면 이랬든 저랬든 12,500원 정도까지 또 한 차례 올라올 수 있다. 그럼 요런 식으로 계단을 만들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요런 식으로 계단 만들어 볼 수 있다. 이해되시죠? 여기에 대한 관점으로 대응해 볼 수 있는 자리다. 맞고 못 올라타면 다시 또 여기 혹은 여기에 대한 중간가까지 밀리겠구나. 뚫으면 여기 지지만 받으면 여기까지도 갈 수 있겠구나. 그런 관점에서 대응할 수 있다. 이랬든 저랬든 얘는 바닥이다. 지금의 자리에서는 신규적인 관점에서 살짝 물린다 하더라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자리인 거고요. 손절 자리는 1,800원, 1,700원 잡고 대응할 수 있는 자리. 얘는 바닥이다. 더 이상 뭐 할 필요 없다라는 거고요. 자, 인트로메딕이라는 종목, 요 자리에서 뭔가 방향을 잡으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감자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말 그대로 회사가 어려우니까 뭐 싸이월드고 나발이고 간에 우리는 감자하겠다. 그것도 무상감자죠. 실제적으로 최근에 유상감자가 나와본 적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한 번도. 확실히 회사가 어려운데 누가 돈 보상해주면서 감자하겠어요. 그죠? 그런 회사는 거의 없다라는 결론인 것 같고, 결국은 무상감자 뭐 5대1 정도죠. 500원이었던 종목이 100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주가 자체가. 그럼 내 돈도 500원을 투자했으면 이 돈이 100원이 된다라는 건데, 왜? 무상이니까 보상을 안 해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인 거는 이 무상감자가 당연히 발생이 되면 이 종목에는 악재예요. 좋을 수가 없다라는 거. 악재인데 향후의 그림을 보면 그래, 회사가 나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생긴다라는 거고, 또 감자가 된 날 이제는 병합이 돼가지고 실제적으로 5,000원짜리였던 게 500원 5분의 1로 줄어버리면 500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원칙은. 그죠? 왜 5,000원짜리가 감자가 됐으니까. 아니구나. 500원짜리가 5,000원짜리가 500원이 되면 10분의 1이 된 거죠? 그러면 5,000원짜리가 2,500원이 돼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근데 그런 개념으로 안 가고 결국 감자 날에는 이 5,000원짜리가 25,000원이 돼 있는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상장을 다시 그때 이제 저거 하게 되면 그러면 크게 손해를 안 보는 경우도 많아요. 이 감자하고 나서 감자날 수익 보고 나오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희한하죠. 시장이 재밌다라는 거예요. 제가 잘못 알고 있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뭐 차트쟁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 제가 뭐 그거는 무지할 수도 있다. 근데 제 경험상으로는 그래요. 그렇다면 분명히 무상감자를 때리고 뭐 결정이 났는데도 현재 종목의 자리가 어디? 기존 고점 위라는 거죠. 감자로 인해서 주가를 한 차례 밀었는데 훅 땡긴다라는 거죠. 그죠? 이건 수상하다라고도 기존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서 이건 잘하면 넘기면 V자 반등을 한 번 더 간다. 근데 아직 못 넘겼어요. 왜? 넘기지 않고 무상감자라는 이 악재를 터트린 거예요. 이랬든 저랬든. 그래 한 번 더 누를 수 있는 관점이 나오니까. 그러면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이 종목은 주가를 올려서 여기서 움직이다가 한 차례 여기서 눌러놓고 이걸 강하게 돌파하고 나서 지금 다시 요 자리에요. 요렇게 어떻게 보면 쌍공을 만든 자리인 거죠. 그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다 떠나서요. 다 떠나서 딱 보면 여기 기존에 여기 뭐다 몸통이 여기까지 당겼다가 그 다음 당겼던 자리가 몸통이 여기에요. 그리고 나서 여기는 그냥 갭자리로 만들어 놓은 자리거든요. 그죠? 그러면 넉넉 잡더라도 단기적인 관점인 사람들은 5,300원을 이탈하냐 안 하냐의 관점으로만 보면 되는 거고요. 나는 조금 더 길게 볼 거야. 나 이 회사 좋게 봐. 나중에 뭐 싸이월드고 뭐고 NFT고 해서 뭔가 대단한 거 나올 것 같아 라고 하는 분들은 4,800원까지만 잡고 버티시면 되는 거예요. 그 밑으론 뭐다? 이 회사 가망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이 자리 깨고 내려앉으면 무조건 이 회사 가망 없다. 앞으로 이 밑에서 또 지랄한다. 결국은 이러다가 다시 상장 폐지 얘기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만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요 자리가 뭐다? 중심값이다. 이 위냐 아래냐에 따라서 주가의 행방이 달라진다. 그런 관점으로만 보면 된다라는 거고. 자, 뭐 델타 변이 어쩌고 저쩌고 누 변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쵸? 얘도 제약 바이오라는 거고 최근에 고점 찍어놓고 눌렀다라는 거고 고점에서도 월봉상에 말씀을 대략적으로 드렸죠. 그리고 나서 주가를 지금 현재 자리까지 눌렀어요. 솔직히 지금의 자리 뭐다? 바닥이다라고 저는 보고 싶은 부분이에요. 왜냐면 뭐 기존의 고점 자리가 있고 주가가 눌리면서 기존의 월봉상의 흐름을 보면 요 자리에서 바닥을 한번 잡았고요. 그죠? 요런 박스권이 하나 존재한다라는 거죠. 바닥에. 그럼 지금은 어디? 이 박스권의 상단이에요. 이 안으로 기어 들어간다면 정말 별 볼 일 없는 회사가 되는 거예요. 왜? 또 한참 동안 여기서 또 버텨야 되니까. 하지만 이 박스권 위에서 현재 뭐한다? 버티는 그림이 그나마 나온다라는 건,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슬금슬금 쳐밀린 것도 아니고 단숨에 쳐밀었다라는 거죠. 단숨에. 그러면 누군가는 수익 실현을 받겠지만 수익 실현을 못 본 사람들이 훨씬 많을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왜? 하다 보니까 주가를 눌러버렸으니까. 그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물려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많은 자리라는 거예요. 왜? 여기서 많이 흔들었고 여기서 그나마 거래가 들어왔던 자리니까. 그죠? 여기와 그 다음은 또 여기가 존재하는 자리가 나타난다라는 거거든요. 이 자리를 살짝 이탈하긴 했지만 다시 뭐다? 이 안으로 기어 들어왔다라는 건 이랬든 저랬든 이제 여기 1,500원까지 열어놓고 대응할 수 있는 자리와 여기에 대한 중간값이 9,300원 정도까지는 나타날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얘는 9,300원을 넘어서느냐 못 넘어서느냐에 따라서 10,000원을 또 다시 가느냐 못 가느냐의 차이예요. 10,000원을 넘기면 또 여기에 대한 박스권을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지만 그거는 바로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기 위해선 뭐 최소한의 거래량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슈 뉴 변이에 탁월하더라. nep지노믹스처럼 금요일날 그쵸?
뉴 변이에 탁월하더라. 얘는 뭐 임상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들어간다라는 부분인데, 그죠? 이제 동물한테 했으니까 아직 사람한테는 해보지도 않았다라는 거죠. 이제 사람한테 임상을 들어가는 부분인데, 야 이것도 누에 엄청나더라. 그러면 단기적으로 이슈몰이는 한번 할 수 있어요. 대신 그게 꾸준함은 없을 수 있다. 대신 그 단기 때 들고 계신 분들 잘 정리를 하든 아니면 뭐 물리신 분들 잘 빠져나오시든 하시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어찌됐든 지금의 자리는 좀 지켜볼 만하다. 바닥이다. 이랬든 저랬든 라는 관점으로 좀 보고 싶고요. 제일 테크노스라는 종목이고요. 뭐 윤석열 관련주라고 하더라고요. 뭐 윤석열 때문에 주가가 올라왔다가 걔가 당선되고 나서 주가가 올라왔다가 이제 경고가 풀렸어요. 그래서 주위에 지금 자리인데 고점 부근까지 상승을 했다가 그제 어제 해갖고 주가를 다 쳐 눌러놨거든요. 뭐 어찌 됐든 정치 테마주니까 내년 5월이 정권이 바뀐다라는 거고, 그럼 뭐 3월까지라고 봐야 되나요? 뭐 날짜까지는 뭐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찌 됐든 그러면 정치 테마주 엮인 자리라면, 자, 지금의 자리에서 단계별로 이 박스의 흐름을 보면 여기 한 차례 7,930원 이 자리는 살짝 깼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일 당장 이 7,930원 위로 안착할 거냐? 그렇지 못하면 밑으로 한 차례 더 열려있는 자리는 6,900원까지 열려있다. 즉 6,900원 깨지면 이 종목은 끝나는 종목. 윤석열하고 관련이 있든 없든 관심을 안 가져도 되는 종목. 6,900원 위에서만 버티면 그나마 다시 한 차례 9,500원대까지는 한 차례 올라올 수 있는 자리다라고만 보시면 되고요. 이랬든 저랬든 7,950원 8,000원이라 할게요. 8,000원 위에서 버티는 그림이 나타나면 다시 요 자리 잡으러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랬든 저랬든 9,500원. 즉 밑에 있으면 요 자리까지, 위에 있으면 좀 더 빠르게 요 자리와 요 자리 또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다. 얘도 가벼워 보여요. 대주주 물량도 50%고 시총도 낮으니까 뭐 엄청나게 가볍다라는 거겠죠. 그죠?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지킬 자리만 지켜준다면 조금 더 갈 수 있는 그림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최근에 다날이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부분인 거죠. 기존 영상에서 여기 눌렸을 때 밑에서 치고 올라오던 추세가 이렇게 올라간다. 그죠? 이 자리만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주가는 한 번 더 올라올 거다. 그 자리를 분명히 지켰어요 지금. 그죠? 이 자리 이탈하지 않으니까 바로 양봉으로 메꿔놓고 그 다음에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자리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그죠? 그럼 자, 이제는 선수의 영역이 나왔다라는 거죠. 일단은 여기에 대한 자리는 제외하고 여기서 파동 하나, 두 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3파동의 흐름 중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는 자리인데요. 실제적으로 이제 다른 부분은 다 필요가 없는 자리가 됐고 밑에서 치고 올라오던 추세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 중이에요. 단기적으로 아직도 급등의 자리라는 거고요. 그 급등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월요일이죠. 15,000원 이탈하지 않는 종가상 15,000원 이탈하지 않는 그림을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거고,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본다 하더라도 얘는 많이 밀려도 14,000원 위에서는 버티는 그림 만들어내야 돼요. 15,000원 위로 지지한다면 주가는 또 한 번 고점을 갱신할 거고, 그게 아니라 15,000원을 이탈하는 그림을 만들어낸다면 당분간은 14,000원과 이 16,000원 사이에서 뭐가 나온다? 박스권의 흐름을 며칠 정도는 유지할 거다. 그리고 나서 한다? 방향 잡는다. 위로 갈지 밑으로 갈지. 이해되시죠? 아직은 신고가의 영역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디가 고점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당장으로는 아직은 더 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 뉴 변이 바이러스가 어떤 영향을 줄지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이런 그림을 본다면 그 뉴 변이 바이러스가 그렇게 큰 시장에 영향을 줄까라고 생각도 좀 드는 부분이에요.
시장이 그지 같을 때 얘는 올라가고 있는 부분인데 뉴 변이로 시장이 더 그지가 되면 글쎄요. 아무튼 뭐 그건 좀 지켜보자. 뭐 그건 뭐 다 외국인 기관님들의 하고 싶은 대로의 흐름이니까요. 지켜보면 될 것 같다라는 거고요. 자, 뉴 변이 얘기가 나오면서 랩지노믹스가 대장으로 움직였고 그 다음에 뭐 시젠 그리고 뭐 수젠텍 요 종목도 간만에 움직였어요. 뭐 큰 그림으로 보면 얘도 뭐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쌍바닥을 찍었죠. 그죠? 쌍바닥을 찍었고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얘는 정말로 요 자리에서 뭐 했다? 반등을 한 자리죠. 그죠? 여기 반등했고 그나마 한 차례 눌렀다가 여기서 뭐 했다? 여기 반등한 자리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여기서 요만큼이 한 번 더 빠지든 마지막으로 재수 없으면 여기까지 한번 빠져야 돼야 이 종목은 바닥을 잡는 자리거든요. 근데 이 자리를 유지했다라는 거죠. 이 자리는 못 지켰으니까 요만큼 빠질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낼 뻔 했는데 그나마 여기서 지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천만다행이라는 거죠. 아니었으면 뭐 했다? 정말 좆되는 차트다. 아무튼 그런 차트다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하여튼 월봉 월요일 화요일이면 되잖아요. 이랬든 저랬든 변곡점을 월봉상에 만드는 자리다. 주봉상에 이미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이 자리를 이탈하냐 안 하냐의 관점인 거고 열어놓더라도 14,500원이 단기적으로든 뭐든 손절 자리라는 거예요. 14,500원 즉 이 구름대 하단이라는 거죠. 구름대 상단으로 들어왔고 그러면 이제 이 뉴 변이로 갭이 떠서 구름대를 벗어나서 움직이는 흐름을 만들어낼 거냐 아니면 당분간은 이 구름대에서 움직일 거냐의 관점으로만 보면 돼요. 이해되시죠? 최근에 영상 찍었던 키네마스터와 같은 흐름을 연출할 거냐 말 거냐의 기준이라는 거죠. 지금 그죠? 결국에 얘를 이렇게 왔다가 못 넘기니까 이 안으로 다시 기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런 관점으로만 보면 된다. 가장 좋은 단기적인 관점, 정말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16,000원 유지하는지만 체크. 그게 아니면 14,500원까지만 열어놓고 대응할 수 있는 자리다. 16,000원 위에서 버티면 17,500원에서 18,000원 때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다. 그죠? 얘는 이런 식으로 계단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여기 중간값이 요 자리인 거고. 그리고 또 그 다음이 여기서 여기에 대한 만들어 놓은 거고. 여기에 대한 중간값이 요 자리인 거고. 이해되시죠? 요 자리 또 뚫어내면 그 다음에 이제 만들어내는 계단은 또 여기 계단을 또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고 이랬든 저랬든 이제는 한번 원을 그리는 그림을 만들어내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그죠? 그런 식으로 관심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고요. 서울옥션이라는 종목이거든요. 뭐 그림, 경매 그런 회사인데 얘도 뭐 대체 토큰 해갖고 NFT 관련된 종목이에요. 그러면서 최근에 흐름을 만들어냈고 확실히 우량주의 관점이다 보니까 올려다 놓고 옆으로 버티면서 물량을 털어내든 아니면 물량을 더 모아서 한 차례 레벨 업되든 둘 중에 하나의 모습을 분명히 만들어낼 수 있다. 구름대가 존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버티는 그림만 만들어내면 한 차례 더 상승하는 그림이 하락하는 그림보다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아직까지는 뭐 신고가의 현재 영역이고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자리는 분명히 맞는 부분인 거고요. 자, 지금의 자리에서 고점을 한번 만들어 놓고 주가를 눌렀다가 다시 올리는 자리거든요. 그러면 하락이 나왔다가 하락 B가 나오고 C파가 한 번 정도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그런 자리가 31,000원 위에서만 버텨주면 된다. 31,000원 위. 굳이
요 밑자리까지 또 한 번 확인하러 내려갈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 차례 뭉태기 해놔가지고 제가 여기서 기존 영상에서 요 자리를 한번 말씀드렸을 거라고 보는데 굳이 이 자리까지 또 내려갈 필요 없고 단계적으로 뭐다? 저점은 올리는 그림만 만들어내자. 아니면 지금의 자리 33,500원 위에서만 버티는 자리가 나타나면 뭐다? 주가는 한 번 더 레벨업 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만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시젠이라는 종목이죠. 시젠도 참 오랜만에 올라왔어요. 바닥을 잡고 결국에는 모든 차트의 기준은 이 회사가 실적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이상 과하게 반영이 된 자리는 뭐다? 다 반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시간이 얼마가 걸리느냐의 차이인 거지. 결국엔 반납을 다 했다. 그러면 얘는 여기에 대한 저점이 하나 있고 여기에 대한 박스권이 하나 있고 여기에서 뭐 했다? 한 차례 움직이는 중간값의 영역을 이렇게 만들어낸다라는 관점이거든요. 대략적으로 여기서 요런 박스권을 하나씩 만든 거겠죠. 이제 또 그죠? 요런 기준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넘어섰고 그죠? 여긴 넘어섰잖아요 지금. 그리고 나서 여기에 대한 저항을 뭐다? 지금 딱 확인한 거예요. 그러면 밑으로 밀릴 수 있는 자리는 다시 한번 62,000원 부근 정도까지는 밀릴 수 있는 자리인 거고 그 위에서 이제 지지받는 자리가 68,000원대냐 그 다음 지지받는 자리가 66,000원대가 나오겠네. 66,000원대. 66,000원대에서 지지받을 거냐. 많이 열린 자리는 62,000원 부근까지지만 66,000원 부근에서 지지를 받을 거냐. 이해되시죠? 아니면 여기서 한 차례 더 이 뉴 변이를 이용해서 한 번 더 확인하는 자리를 만들어 놓을 거냐. 그 자리는 78,000원에서 어디 8만원 부근까지는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자리를 분명히 만들어 놓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요 자리 때까지. 요 자리를 넘기면 정말 강한 종목이 되는 거고 9만원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라는 거고. 이해되시죠? 일단은 지금 자리 유지하면 78,000원 혹은 라운드 피겨가 8만원까지 못 지키면 한 번 더 누르는 65,000원, 6,000원대 확인을 해야 그 다음을 또 기약하는 차트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만 보시면 돼요. 그죠? 이 조봉상에 보더라도 여기서 기존에 흔들었던 자리란 말이에요. 저점을. 왜? 여기서 매물을 한번 만들어 놨으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 65,000원 위에서는 지지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65,000원 위, 즉 지금의 이 윗자리에서 버틴다면 한 번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도 분명히 나타난다라는 거고. 분명히 나타난다라는 거. 8만원까지.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이 종목 바라봐라. 지금은 실제적으로 장기로 투자할 수 있는 자리는 아직은 아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단기 수급 들어왔을 때 해먹을 거 해먹고 그 다음에 눌렸을 때 지켜볼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만약 하게 된다면.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주말도 잘 보내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